삼각함수 그래프 쪽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때 배운 거에다가 오늘 한 가지만 더 배우고 나서 나머지 유형은 그 실력으로 끝까지 다 풀어야 되는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각함수 그래프 그 공부한 거에 대한 그 연습이 좀 되온 사람은 오늘 수업이 쉬울 거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지난번 과제가 유형 몇 가지였나? 7가지였나? 맞지? 네. 거기 푼 것 중에서 혹시 잘 안 됐던 문제 있나? 그거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첫 타임에 내용이 끝나면 두 번째 타임부터는 계속 그냥 유형 문제 위주로 다뤄봐야 되니까 그걸 알고 있는 상태로 해봐야 돼요. 일단 문제 질문 번호. 이 문제는 좀 풀어주세요. 별 문제 없음? 교수 괜찮아? 여기 찬바람이 들어와. 쉣. 없어. 유찬이도 없니? 예. 이유찬이네. 우리 유찬 둘이라. 435번이요. 물어봐야 꼭 얘기를 하냐. 435번. y는 탄젠트하고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n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이러면 이제 a하고 b를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고, a가 양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파이부터 b는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음수 쪽에 있어요. 지난번에 아마 그 얘기했을걸?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탄젠트 그래프에서 점근선을 읽는 게 너네들이 제일 틀리기 쉽다. 그래서 하는 방법을 얘기해 준 게, 주기를 찾은 다음에 그 주기의 절반만큼 해당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만약에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된 게 있으면 이 점근선도 그만큼 평행 이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n이 정수라고도 얘기를 해줬고, 그럼 일단 주기 체크를 하는데 주기가 2분의 1입니다. 주기가 2분의 1이니까 기본적으로 a 양수인 상태니까 a 분의 원래 탄젠트 주기가 파이니까 요게 2분의 1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럼 a는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2파이가 되어야. 그래서 일단은 y는 탄젠트하고 a가 2파이니까 2파이의 x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정확히 보려면 x 앞에 숫자 2파이로 묶고 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은 y는 탄젠트 2파이 x 요 그림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파이 분의 b만큼 평행이동된 상태예요. 그럼 평행이동 되기 전에 이 그래프로 먼저 기본을 따지라.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요. 주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반 잘라서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 위치에 있었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 점근선이 4분의 1짜리고 주기가 2파이마다 주기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마다 요게 원래의 최초 점근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평행 이동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선이 평행 이동이 된 거랑 같이. 얼마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그 점근선의 관계가 2분의 1n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파이 분의 b 이런 꼴이 된 거라고. 요 놈이 점근선이 n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오면 2분의 1 n은 4분의 1 빼기 2파이분의 b인데 여기 이제 n 이렇게 됐으니까 2배를 해주면 그냥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 따지자. 하여튼 요거에다가 요걸 더해서 n이 됐으니까 얘가 그냥 2분의 1 n이야 이렇게 놓고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2분의 1 n은 4분의 1 빼기 2파이분의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를 곱해가지고 n은 4를 곱해버릴까요? 2n 1 빼기 4를 곱해버리고 4파이를 곱하는 4파이를 곱해버릴게요. 4파이를 곱해버리면 2파이 n 4파 1 빼기 2파이를 곱해버리면 b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b는 1 마이너스 2파이 n 잠깐만 어떻게 쓴 거야? 4분의 1에다가 4파이 4파이 파이 빼기 4파이 곱하니까 2b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바꿔가지고 2b는 파이 빼기 2파이 n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b는 2분의 파이 빼기 파이 n 이런 꼴이. 자 그럼 n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b가 요 사이에 들어있게 되게끔 맞춰야 되니까 n이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n이 2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이제 갈 텐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여기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는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오케이 그럼 요거죠. 그래서 b는 요만큼 A하고 B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점근선 쓰는 방법은 꼭 기억하세요. 최초 움직이기 전에 주기를 이용해서 최초 점근선 위치 표시. 주기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평행이동되면 그 평행이동된 만큼 그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하면 힘이 없을 거야. 혹시 또 다른 종류가 있었을까? 가온이 없었니? 진짜? 영상 봤어? 그때 봤어요. 왔었냐? 누가 안 왔지? 한 사람 안 와서 내가 보내준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니 조회수가 몇 개 있길래 4회 정도. 자 그러면 요 문제는 다 되는 거야? 그 문제 없어?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질문은 그 정도 받고 일단 유형 8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내가 유형 그 8은 풀어주든 안 풀어주든 관계가 없는데 그냥 생각을 좀 해보는 의미로. 그 삼각함수 중에 가끔 이제 문제를 낼 때 절대값을 씌운 거에 대한 문제를 내기도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모습에 따라 그림이 몇 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특징을 읽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필요하면 이 절대값 그래프 중에 몇 개는 기록을 해두거나 꼭 한번 자기가 그려보는 식으로. 자, 한번 요거부터 해볼까요? 이런 건 이제 쉬우니까요. 이제 이런 그래프는 뭐 때문에 얘기를 하냐면 여기 먼저 써줄까? 대표 형태로 써줄게. 어떤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전체 절대값이 씌웠을 때 이 그림 어떻게 그린다라고 기준을 이제 잡아두면 되냐면 어차피 절대값 그림이라는 게 절대값이라는 게 그게 양수면 그냥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사인 그림 같은 것도 잘 그려보면 양수 쪽도 있고 음수 쪽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양수 쪽은 그냥 그려놓고 이 음수 쪽은 반대부 뒤집어서 하라는 그림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냥 y는 fx 그래프를 그려. 그런 다음에 얘를 x축 아랫부분을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함수값을 절대값이어서 플러스로 바꿔주니까. 요렇게 일단 기준을 잡는 거야. 전체 절대값 씌워졌으면 그냥 원래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아래쪽만 다 위로 꺾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런 함수가 있어. 근데 이거 절대값 그림을 그리래. fx인데 fx의 전체 절대값 이 그림을 그리래. 그러면 여기는 그냥 놔두고 이 아래쪽만 뒤집어서 이렇게 빨갛게 그리는 방법인 거야. 요 fx의 전체 절대값을 붙이면 항상 어떤 그래프도 상관없어. 그냥 그래프식 전체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먼저 그려놓고 아래쪽을 뒤집어서 위쪽은 플러스니까 놔둬야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 sin x를 한번 그렇게 해보죠. 다 그리지 못하고 그냥 한 주기 정도만 그려볼게요. 원래 sin 그림을 그릴 거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 그 다음에 주기는 2파이니까 한 주기만 그렸다고 치면 반대쪽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반주기만 그려볼까요? 사인 그림이 이제 요렇게 돼서 이렇게 그림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은 놔두고 아래쪽은 뒤집어 올리고 이쪽도 뒤집어서 올리고 이 빨간 그림이 이제 절대값 그림인 거죠. 이건 너무 당연히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 사실 아래쪽 그림은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있던 원래 sin x랑 달라지는 점이 뭔지를 체크하는 게 이거 공부하는 목표예요. 원래 그림은 주기가 2파이고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원점 대칭형이었고, 근데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서 이 빨간 그림으로만 보면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주기가 달라지죠. 주기가 얼마예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이 폭이.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외우란 뜻이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어차피 최대 최소 주기 읽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주기가 일단 파이만큼으로 변하죠. 최대값은 얼마로 구해요? 최대값은 1로 보이죠. 최소값은 0. 절대값 씌웠으니까 음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소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지. 그렇죠? 그리고 대칭성으로 보면 이제는 Y축 대칭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죠? Y축 대칭. 기본이 Y축 대칭인 거지. 뭐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Y축 대칭 약간 특성이 변한다는 거죠. 그럼 코사인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그림을 그려놓고 마찬가지. 정도만. 그럼 코사인 그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배웠단 말이야. 이렇게. 이쪽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코사인 그림이고, 그러면 코사인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면 당연히 그림은 이 그림은 그냥 살아있고 음수 쪽만 뒤집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죠? 이쪽도 뒤집혀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그러면 읽어볼게요. 최대값 얼마야? 1, 최소값 0, 주기는 파이가 되죠. 주기가 변한다고 파이. 그 다음에 대칭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역시 그대로 Y축 대칭이 유지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뭐 쓰든 안 쓰든 건 여러분이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주기가 파이가 되고 최대값이 1이 되고 최소값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Y축 대칭이 유지됩니다. 이제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준 거냐면, 이 박스 안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이렇게 뭐 쭉 여러 개를 적어놓고
y는 코사인 ex와 주기가 같은 것은 하고서 고르라고 해요. 그럼 이거 주기가 얼마야? 파이지.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쭉 할 때 이제 이런 그림을 넣는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빠르게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고, 그냥 이제 공부하면서 대충 이제 기억이 몇 개 돼 있다 그러면 이것도 주기 파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탄젠트 그림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탄젠트 그림은 원래 주기가 이제 파이 세로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원래 그림은 여기 이제 원점 대칭형으로 이렇게 생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그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생긴. 여기 이제 탄젠트 x인데 일단 절대값을 씌워봐. 이렇게. 그러면 양수인 쪽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얘는 살아있는 형태. 대신 얘가 뒤집혀서 올라가면. 이 빨간 그림이 이제 탄젠트 절대값 씌운 거죠. 최대값은 역시 없어요. 최소값은 0. 주기는 똑같은 모양 반복되는 꼭 주기. 파이만큼 됩니다. 파이만큼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씌워도 주기가 그대로.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요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이 붙은 게 아니고, 서연아? 전체 절대값이 붙은 게 아니고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구조. 예를 들면 y는 하나만 그리죠, 이건. 코사인까지만 그릴까? y는 sin x라는 그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이렇게. x의 절대값. 자, 그러면 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거는 x가 양수인 쪽 그래프만 그린 후에 x가 음수인 쪽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양수 쪽 그림만 나타낸 후에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그림을 그리면 끝난다. y축 대칭 이동한 그림을 그리면. 그럼 어떻게 그리라는 거냐면 그냥 x가 양수인 sin x 그림을 그려요. x가 양수면 그대로 sin x 그림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여기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와서. 그러니까 양수 쪽만 그리라는 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이거만 그린 다음에 얘를 그냥 y축에 대해서 뒤집어서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라는 거냐면 이 그림을 그냥 그려내고 왼쪽은 이쪽에서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면 그냥 이걸 대칭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x에만 절대값을 붙인 사인이에요. 그럼 얘는 최대값, 최소값은 1하고 마이너스 1 그대로 유지가 돼. 그죠? 근데 주기를 한번 말해볼래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하나의 폭. 괜찮아? 어떻게 되죠? 주기. 자, 이 그림은 반복되는 그림이 아닌 거야. 그냥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인 상태라 주기성이 없어진다는 게 특징. 이건 이제 주기가 없다. 즉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지 않고 그냥 이 그림이 계속 이렇게. 대신 y축 대칭으로 그림이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y축 대칭. 그러면 코사인 같은 건 어떨까요? 코사인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그림을 만약에 형상한다. 그러면 코사인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양수 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해서 그림을 그리니까 왼쪽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봤더니 그냥 코사인 x 그림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얘는 최대도 1, 최소 마이너스 1, 주기도 2파이, 대칭성도 y축 대칭 그대로 유지가 되죠. 혹시 니네 오늘 조금 이따 하겠지만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같은 값임을 알게 될 거야. 그냥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에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코사인 값과 요게 거꾸로 돌아갔을 때 코사인 값은 동일합니다. 어차피 요 길이 분의 x 좌표를 쓰는 거라. 그래서 4,3면도 플러스 1,4분도 플러스니까요. 그래서 얘를 잘 생각해 보면 절대값을 붙인 거나 아닌 거나 똑같다는 얘기가 양 마이너스 세타나 세타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세타 쪽으로와 마이너스 세타 쪽으로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대칭성도 유지가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절대값 붙은 몇 개의 형태들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어서 이제 지금 근데 이거를 모든 그림을 그냥 머릿속으로 외워놔라 이 얘기가 아니야. 필요하면 살짝 그려볼 수 있는데 그리는 기준을 절대값이 전체 붙어 있는 거라면 원래 그냥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로 아래쪽 그림만 다 뒤집어서 올린다는 생각으로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는 그림이 보이면 y축 오른쪽 양수 쪽만 그린 다음에 대칭 이동을 시켜서 그러면 니는 이것도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리게? 그러니까 이제 y쪽에 절대값이 붙어버리고 이 그림을 그리래요. 이 그림은 얘랑 반대로 생각하는데 x쪽에 절대값 붙은 건 x가 양수인 쪽 그림을 그리고 y축 대칭 이동하면 y쪽에 절대값이 붙은 건 y가 양수인 쪽, 즉 x축보다 위만 그린 후 x축 대칭 이동합니다. y가 양수인 쪽 그래프를 그린 후 x축 대칭 이동. 아래쪽은 이걸로 대칭 이동. 하나만 살짝 그림을 그리면 만약에 사인을 그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x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사인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양수인 쪽만 그리라니까 이 그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을 x축 대칭 이동. 그럼 그림이 요 그림 이렇게 생긴 그림, 요 그림 이렇게 생긴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타원도 아니고 이렇게 찌그러진 그림 원 모양처럼 이렇게 뚱뚱 떨어져. 이게 이 그림이야. 물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거의 나오지는 않을 수 있는데 y의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 그리는 방법은 얘 거꾸로 생각하시면 된다. 선배들은 x에도 절대값이 붙어 있고 y에도 절대값 둘 다 붙어 있는 그림도 배웠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지금은 그냥 x 쪽에 붙은 y 쪽에 붙은 함수 전체에 붙은 어떤 종류의 함수라도 삼각함수뿐만 아니야 모든 종류의 함수를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2차 함수 같으면 이런 그림이 이제 2차 함수가 있으면 양수 쪽만 그리는 거예요. 이제 y 쪽에 붙어 있으면 이 그림만 그려놓고 대칭 이동하니까 그래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기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절대값 붙은 거는 다 외우진 못하지만 그리는 방법 자체는 좀 공부를 해두시고 다른 함수에도 쓰니까 필요하면 살짝 그려서 최대, 최소, 주기, 뭐 대칭성 이런 거를 읽을 수 있게 공부를 해두시면 이해되죠? 캡처를 해놓고 지울게요. 필요한 사람 중에 사진 바로 찍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8번 유형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지울게요 이제. 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니네 이제 배웠던 거 다시요. 요건 어떻게 그리고? V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으로 생각해서 그린다는 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절대값 그림을 뒤집어서 대칭 이동해서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되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다면 이동하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 그릴게요. 그러면 원래 요 그림이었는데 위로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면 먼저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림을 그리면 2-1이니까 여기서부터 원래 요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죠. 그거를 다시 절대값을 씌웠어. 전체 절대값은 꺾어 올리는 그림이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꺾어 올리죠. 그래서 그림이 이걸 이제 빨리빨리 좀 그릴 수 있게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 자, 어쨌든 평행이동 관계와 전체 절대값 관계까지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하나 해볼까요? 440번 한번 볼게요. 아까 그렸던 그림이니까 한번 상상해볼게. y는 사인하고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 x가 양수인 쪽 그래프만 그린 후 대칭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그렸던 그림으로는 맥도날드처럼 그린 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최대, 최소 똑같지만 주기성이 없어지는 상황. 그 다음에 대칭성도 y축 대칭이 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주기가 파이인 함수다 하는데 주기성 없습니다. 최대값 1이에요.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x축 대칭이냐? 아니죠. y축 대칭이죠. 그 다음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랬는데 그림 잘 보면 아시겠지만 끝없이 양쪽으로 그려지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이렇게 되고 441번 같은 게 아까 말했듯이 같은 주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sin 파이 x 더하기 1이라면 주기가 2인 함수죠. 주기가 2인 함수라고. 그럼 sin 같은 경우는 전체 씌웠을 때 주기가 절반으로 주는 현상이 있었을 거야. 그럼 탄젠트 2파이 x 자체가 주기가 1이니까 주기가 절반으로 줄면 주기가 2분의 1인 함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상상으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안 보일 수 있어. 너네들이 안 그려봤으니까. 자, 그 다음 코사인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딱 씌웠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 그 y축 대칭은 똑같은데 주기만 절반으로 주는 현상이었죠. 그럼 2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거는 주기가 원래는 4였는데 절반으로 주니까 주기가 2가 되니까 441번에서 그 sin 파이 x 주기가 2니까요. 그 니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x인데 탄젠트는 전체 씌워도 주기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대신 그림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원래 탄젠트 2분의 파이 x 주기가 2니까 이건 절대값 씌워도 그대로 주기가 2라서. 그래서 그림이 어느 정도 기억이 나는 사람은 그냥 보자마자 쓸 수 있고 아닌 사람은 실제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
444번도 하나 더 풀고 절대값은 마무리할게요. 한 번씩 꼭 그려보기 바람. 아까 선생님 칠판에 그렸던 거는 444번 x가 0부터 2파이 그때 y는 4 사인 3x 플러스 2 요거 하고 y는 2란 직선과 교점 개수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아까 절대값 씌워진 그림은 어떻게 하려 했냐면 이 그림을 일단 그려놓고 속에 들어있는 거 아래쪽만 꺾어 올린다는 개념으로 그린다 라고 했었죠. 그럼 4 사인 x를 4 사인 x 3x 플러스 2 얘를 갖다가 fx라고 하면 이 그림은 최대는 6이 되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주기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된 거 없어요. 그럼 주기가 3분의 2파이면 여기 잘 봐야 돼. 주기를 항상 검색을 하시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범위를 보면 몇 주기를 그려야 되는지 보일 거예요. 3분의 2파이 몇 개 그려야 2파이까지 가죠? 3개 그려야 되지. 그러니까 3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최대가 6, 최소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 중간에 한 2가 되는 선이 이제 기준 선이죠. y축 방향 이동한 만큼이. 그래서 주기가 3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쭉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그림이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된 그림이 3개가 반복된다 이거죠. 3개 있다고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때 범위를 그려야 되구나. 이렇게 되고 지금 이제 하나, 둘 여기까지 간 게 둘. 그럼 3개가 있는데 끝에 여기 왼쪽은 0인 자리에 해당되는 것부터는 등호가 들어있고 2파이 자리까지 왔을 때 여기가 이제 2파이가 3개째 들어간 거니까 원래는 안 그리고 하는데 처음이니까 그냥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지만. 자 그래놓고 나서 여러분들한테는 y는 2라는 직선 그러니까 여기다 보낼 거예요. 자 이제 요 그림에서 이거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이제 파란 걸로 절대값 그림을 그릴게. 그럼 여기 칠해진 거 이렇게 가다가 음수 쪽은 뒤집어서 올려야 되니까 요렇게 생기죠. 딱 마이너스 2가 2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그려주고 또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이제 정확하게 파란 그림이 절대값 쉬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교점 개수는 여기 친해지고 안 친해지고까지 정확히 쓰라는 게 여기는 교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교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기가 더 여러 개가 된다면 한 주기만 그려서 여기 시작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가운데 하나, 둘, 가운데 이렇게 3개씩 늘어나니까 9개라고 쓰면 되죠. 이쪽 끝점은 안 들어간다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교점이 10개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자, 그래서 절대값 그림을 그려놓고 이 문제도 교육청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었다. 그런 얘기 정도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앞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조금 하고 어디냐면 88페이지를 펴봐. 88페이지에서 지금 절대값 들어있는 그림 보기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림은 참고하시고 오늘 이제 배워야 되는 거의 마지막 내용이 그 88페이지 5번 여러 가지 각에 대한 삼각함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먼저 공부가 돼요.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로 앞에 있는 그래프랑 여기랑 섞이면서 10교 시험 문제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전부 다 이게 섞여야 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걸 갖다가 첫 번째 내용을 제목을 이렇게 달아줄게요. 일반각의 예각 변환이라는 말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니네 보고 사인 210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90도 넘어간 각을 표시하는 게 이제 일반각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냐 하면 (210도가) 이만큼이다. 그리고 요 점에서 x축의 수선을 내려고 생기는 이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처럼 인식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210도니까 여기 30도죠. 사인 30도로 인식을 하시고 이게 3, 4분면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정해서 썼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놈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큰 각들을 마치 이 예각처럼 생각하고 하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거기 그 책에 보면 여기에 18개가 있어요. 이걸 다 외우면 됩니다. 또는 안 외워도 지금처럼 각을 표시해서 예각이 몇 도가 되는지 생각하고 사분면의 부호를 생각해서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걸 이제 문제상에서 만났을 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보려면 이걸 갖다가 고치는 예각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하면 이 그림이 없어도 상관없이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는 거고. 그래서 거기 있는 굉장히 많은 그 18개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써주는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값을 찾아내는 연습을 할 건데 처음에는 3단계를 거친다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할 것 같은데 조금 익숙해지면 요 1, 2, 3단계가 한 번에 쭉 지나가요.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는 거랑 거의 같은 속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제 금방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종의 변환한 공식처럼 돼 있는 내용을 소개할게요. 자, 서연이 잘 들어야 돼. 중요해. 일단 이것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거기에 주어져 있는 일반 각을 9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예각 형태로 표현한다. 예를 들면 2분의 파이면 진짜로 2분의 파이 곱하기 1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파이라고 써 있었으면 2분의 파이 곱하기 2 2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3 2파이 같으면 2분의 파이 곱하기 4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의 나머지 표현처럼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이 정수가 아까 해봤지만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n이 짝수냐 홀수냐를 보는 순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가는 거야.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 기준은 짝수라면 원래 주어진 삼각함수 그대로 n이 홀수에 해당된다면 이 삼각함수 그거를 바꾼다. 그럼 어떻게 바꿔요? 사인이라고 원래 써 있었으면 코사인으로 바꿔주시고 코사인이라고 돼 있었으면 사인으로 바꾼다. 뭔 소린가 할 거야. 잠깐 들어봐. 그 다음에 탄젠트라고 돼 있던 부분은 역수 탄젠트 분의 1로 요렇게 바꾼다. 그리고 나서 이 할 일은 다 한 거고 세타만 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 있어도 세타만 쓴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이거, 이게 몇 사분면인지 알면 부호는 알 수 있으니까 사분면을 판단하여 부호를 붙이면 돼. 이게 좀 무식한 방법이야 사실은. 아까처럼 그려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원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림 안 그리고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요 단계를 거치면 거기 있는 18개를 그대로 다 외운 거나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리고 점점 속도가 붙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1번 주어진 각을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플러스 세타 꼴로 생각을 해라.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1. 그죠? 1. 그럼 1은 짝수야 홀수야? 홀수. 홀수면 그대로 쓸 거야 바꿀 거야? 홀수면 바꿔 안 바꿔? 바꿔. 그럼 코사인이라고 써 있으니까 뭘로 바꿔? 사인으로 바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할은 다 했고 세타만 씁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판단해봐. 그럼 한번 좀 보여줄게요.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됐고 더하기 세타니까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해봐.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이면 코사인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죠? 요렇게 변환되는 거랑 같다. 그래서 지금 한 게 그 책에 있는 것 중에 아래쪽 맨 가로 3번에 있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과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로 생각할 수 있어? 4. 짝수. 안 바꿔. 그래서 사인 그대로 쓰고 나서 세타만 씁니다. 이제 요게 몇 사분면인지 판단할 거야. 2파이만큼 돌아간 거야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봐. 4사분면. 4사분면이면 사인이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탄젠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니까 홀수. 보자마자 홀수. 바꿔 안 바꿔? 바꾸죠. 바꾼다 어떻게 바꿔 탄젠트? 역수로 바꾸죠. 그러니까 탄젠트 그다음에 세타만 쓴다의 역수가 꼴이죠. 그럼 이게 이제 몇 사분면인지 판단만 하면 되는데 2분의 3파이는 어디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2분의 3파이고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몇 사분면이에요? 3사분면. 3사분면 탄젠트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탄젠트 분의 자, 그래서 실제로 이해가 3단계라고 돼 있지만 좀 빨라지면 쓰고 부호 붙이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른 설명 없이 한번 직접 써보는 걸 한번 써볼게. 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요 정도 속도면 되겠죠. 그냥 고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홀수니까 바꾼다, 세타만 쓴다, 4사분면이니까 사인 음수. 그러니까 이거에 부호를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분면에 따른 얘의 부호를 적는 거야. 부호는 원래 값이 얘를 찾는 거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학교 시험 문제 하나를 한번 내가 해볼 테니까 숙달된 사람은 금방 하고 숙달이 안 된 사람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하나 줘볼게요. 시험 예.
자, 얘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것이 문제 하나가. 그럼 얘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쭉 고쳐가면서 써서 정리만 하면 바로 답을 쓰면 되는 문제가 되고, 얘 자체가 느리거나 어려운 사람은 건드리질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한번 연습. 나와. 코사인입니다. 여기는 파이예요. 짝수 맞죠? 2분의 파이 곱하기 2처럼 생각해서 짝수. 그러면 안 받고.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써놓고 난 다음에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건 3, 4분면이니까 코사인의 부호가 음수. 얘는 2분의 3파이니까 홀수. 그럼 바꿔야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만 쓴다 하고 부호를 붙여야 되는데, 제곱인 놈은 얘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든 아니면 그냥 플러스 부호였든 제곱을 하게 되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이 제곱은 부호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됐는데도 이걸 이제 제곱에 해당되는 개념이니까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여기가 좀 문제인데요. 여기는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분의 파이 곱하기 0. 대신 0은 짝수로 인식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짝수니까 안 바꾼다가 돼서 코사인 이렇게 쓰고 세타만 붙인 다음에 그러니까 0이라는 건 이 제자리죠. 거기서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4사분면이라고 해요. 4사분면이니까 코사인은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붙여진 거죠. 빼기 바꿔야죠. 4사분면이에요. 코사인 마이너스. 그 다음 요거 역시 짝수 안 바꿉니다. 근데 4사분면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요거 짝수 안 바꿉니다. 탄젠트 세타. 근데 부호 상관없으니까 제곱.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하나가 지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사인 이렇게 지워지고 플러스 바뀌니까 마이너스가 살아 있고요. 여기는 탄젠트 제곱 세타. 여기에서도 이제 두 갈래로 갈려. 복습 열심히 잘한 친구들은 얘를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쓸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디를 기억하고 있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한 것 중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건 다들 알고 있고요. 이걸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요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부호가 안 맞는데? 잘못 쓴 부호가 있나요? 잘못 쓴 게 있나?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저쪽 앞에가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코사인 제곱 세타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또 하나 지워지고 마이너스 어? 이상하다? 두 번째랑 분모가 어디 코사인 2분의 3파이. 어디 여기? 네. 아 홀수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네 진짜.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랑 이쪽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되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식을 기억한 사람이라면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 얘가 이쪽으로 이항된 상태가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1이니까 얘만 1이 가면 되니까 그냥 눈으로 마이너스 1로 보이고, 그래서 다른 거 빼고 요 공식에다 요거 하나는 더 필기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답을 못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안 된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고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면 되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인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요게 뭘로 바뀌는 거랑 똑같아?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쓰면 돼요. 두세 줄 더 쓰면 되긴 하는데 이 정도의 형태를 보고 저걸 기억해낸 사람이라면 공부가 좀 돼 있는 사람. 안 돼 있다면 코스 탄젠트를 이렇게 고쳐서라도 정리까지. 값을 구하시라고 하는 문제는 전부 다 숫자 답이야. 간단히 하여라 라고 나오는 건 그냥 문자가 들어있으라도 제일 짧게 쓸 수 있는 방법대로 쓰라는 게 간단히 하여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온 건 진짜 숫자로 답 나온다는 얘기니까 숫자 나올 때까지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일반각의 예각변환 이 내용이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고 불편해 보이지만 이거 해봐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그냥 바로바로 변환이 가능해서 아까처럼 그려놓고 여기면은 요거 각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이 뒤에 있는 문제들 다 그렇게 해결할 거기 때문에. 자, 한 번만 더 정리하세요.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 짝수 개념인데 생각해보면 2분의가 남아있는 놈은 홀수로 인식하면 되죠. 파이나 2파이로 돼 있으면 이미 짝수죠. 곱하기 2나 곱하기 4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판단되고 부호만 잘 붙이면 끝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 그 아까 88페이지에 거기 18개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삼각함수 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각에 대한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18개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이제 6번 내용까지 아예 소개를 해버릴게. 그리고서 나머지는 전부 다 유형 풀이로 한번 써볼게요. 이 부분까지는 캡처해 놓을게요. 어제는 딴반 녹화를 하다가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풀어주다가 한 문제 여러분 이제 풀어봐 이런 시간이 잠깐 있잖아. 그럼 한 내가 1분, 2분 이렇게 줄 때 일시정지를 눌러서 이제 그 시간 동안 내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럼 화면에 계속 2분 동안 그냥 빈 채로 있으니까 내가 일시정지 눌렀다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 다시 원래 내가 누르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반대로 일시정지 상태로 수업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화하자 하고선 잠깐 시간 준다고 딱 녹화됐는데 그때부터 녹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다 날아갔어요. 53분 정도 수업한 것 같은데 17분만 남고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못 주겠다 오늘은 그랬는데요. 그래서 일시정지를 좀 조심해서 해야겠어요. 자,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 여기가 또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공부가 좀 돼야 속도가 붙어서 조금 조심해야 돼. 내용은 이겁니다.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푸는 문제는 이제 필수 출제 대상이에요. 근데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이제 지금 배우는 요 단원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래프 앞쪽까지만 시험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 중화는 조금 빠르게 나가서 여기 보통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화 신화. 근데 이제 뭐 회원 요구는 요 그래프 앞쪽까지만 딱. 그러니까 뭐 부채꼴 들어 있고 그냥 삼각함수 관계 쓰는 거. 그 정도까지만 시험 범위 가능성이 크고. 우리 뭐 36이야 뭐 당연히 그래프까지죠. 모의고사 문제로요. 대광도 아마 그래프 앞쪽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면목은 그래프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송복은 그래프 앞쪽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냈는데 매년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학교는 부채꼴까지만 낼 때도 있었어요. 면목도 부채꼴까지만. 삼각함수 관계도 안 들어가. 그냥 부채꼴까지만. 왜냐하면 지수 로그, 상용 로그, 지수 로그 함수 부분이 양이 꽤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범위의 첫 부분이든지 이제 중간고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거 끝난 다음에 한 번은 1학기 중간고사 테스트를 요 주변 학교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학교를 선택해서 실제 시험을 봐볼 거예요. 50분. 다음 주쯤으로 할까요? 대신 시험 범위는 삼각함수 그래프 전까지로 할까? 그래프 들어가면 좀 고생스럽잖아. 삼각함수 그래프 안 들어가는 학교 시험 기준으로 다음 주에
간단히 이 앞에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공부해온 게 없는 사람 다음 주까지 앞부분 조금 해도. 아 잠깐만 안 되겠다. 아직 지수함수로 가면서 안 끝났지? 안 되겠는데 한 주 더 가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 배운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 되겠어 취소. 그럼 이제 할게요. 삼각 방정식 부등식은 푸는 방법이 사실은 두 종류야. 하나는 우리가 보통 원 위에서의 각도 생각해가지고 원 위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두 종류로 나뉠 텐데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긴 한데 나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으로 소개할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수능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삼각 방정식 부등식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걸로 할 거다.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아주 가장 기본, 학교에 시험에 안 낼 정도로 간단한 걸로 낼게. 이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주고 이 방정식을 푸시오. 그럼 기본 개념은 y는 sin x라는 그림과 y는 2분의 1이란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쓰세요. 이게 방정식이다. 이해되지? 그러면 그림을 이용해서 푼다는 게 이렇게 해서 여기만큼의 sin x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쪼개서 그리는 것도, 예쁘게 그리는 것도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려놓고 y는 2분의 여기 1이니까요. 2분의 1인 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 만나는 점이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얼마인지 답을 쓰시오.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사인이야? 사인 값이 2분의 1 나오는 게 몇 도일 때야? 사인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거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자리는 사인 얼마, 여기 또 자리가 얼마냐 이렇게 물을 때 여기는 바로 이제 90도 넘어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을 좀 벗어나니까 대칭성으로 푸시라고. 요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지금 간격이? 6분의 파이지. 그럼 반대편에 여기도 여기가 파이 자리니까 파이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 온 자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6분의 5파이.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답 쓰는 거야. 물론 여기에 근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찾을 필요가 없죠. 대칭이니까 어디에? 2분의 파이 자리에 대칭이니까 이 두 분의 합은 얼마가 되겠어? 파이 이렇게 쓰면 되니까. 꼭 구해놓고 더해서 파이 이렇게 안 쓴단 말이죠. 근데 각각 답을 써야 되는 경우나 또는 부등식에서 범위를 쓰는 경우라면, 그럼 부등식 문제는 뭐냐면 이걸 푸는 거야. sin x 그림을 그리고 y는 2분의 1 그림을 그린 다음에 sin x 그림이 2분의 1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쓰시오. x의 범위를 쓰는 게 부등식이죠.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 똑같은 문제 푼다고 해요. 이렇게 똑같이 구해놓고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해당되는 x 범위를 쓰시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를 쓰는 거니까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답을 쓰라는 얘기가 부등식인 거야. 이해되죠? 자, 이제 이건 아주 기본이라 내진 않아. 좀 형태를 좀 생각하게 복잡하게 내긴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개념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렇게 풀겠다는 거고, 이때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팁을 하나 줄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 동일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움직일 때 여기 땅이고 등산을 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높이로 얼마를 올라가느냐 등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에 한 가지 세팅을 해놓으라고. 이거 완전히 세팅해놔 그냥. 근데 요것도 등산이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고개를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이 모양 그대로 등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땅에서 꼭대기까지 갔다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고 이것도 꼭대기까지 갔다 땅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 그림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선을 그어놓으면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가 이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세팅하라는 거야. 사인 기준으로 1. 여기가 2분의 파이. 즉 등산하고 있는 이 한 등산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자자. 그래. 이건 그냥 세팅해놔야 돼. 여기 이제 1이야 최대가. 그러면 2분의 1 높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절반 높이. 이 절반 높이, 즉 최대값의 절반 높이 자리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높이의 절반을 올라가려면 옆으로 6분의 파이만큼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선을 딱 그었을 때 이 근의 위치가 이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2분의 루트 2에 해당되는 거는 x 값이 얼마일 때죠? 4분의 파이일 때. 그 중간이니까 4분의 파이. 여기 자리가 2분의 높이가 전체 높이의 2분의 루트 2만큼 올라갈 때 이때는 수평으로 4분의 파이만큼 진행하는 간격인 거예요. 그 다음 2분의 루트 3 60도죠. 3분의 파이 자리요. 3분의 파이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3분의 파이라면 높이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전체 높이의 2분의 루트 3배만큼 간다면 옆으로 3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는 위치가 된다. 자, 여기까지 돼. 요거 세 개를 세팅해. 높이 2분의 1이면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면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면 3분의 파이 위치. 수평. 간격이. 이렇게 간격이.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 그래프에 대한 얘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도 변할 수 있고요. 주기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근데 주기 상관없이 치환해서 풀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그래프 두 번째 특징 하나를 더 얘기해 줄게. 이건 나중에 그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조금 적용 가능한 거니까. 자, 요 생각을 해봐. 이게 더 연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기준을 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오면 여기 한 주기 자리가 얼마야? 2파이 자리지. 자, 그러면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이 1이 아니고 2나 뭐 루트 2나 뭐 3이든 어쨌든 여기 앞에 이런 꼴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6분의 파이 간격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주기도 달라지면 그것도 6분의 파이 간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세팅해 둘 거. 자, 다시 한번 여기 얘기해 볼게. 잘 들어. 이 그림이 있는데 전체 높이, 즉 최대값, 전체 높이의 절반이라고 읽는다. 절반. 2분의 1이라는 게 절반을 넣어. 만약에 최대값이 2였으면 1 되는 위치가 절반인 거죠. 그렇게 읽었을 때 그 전체 높이의 절반 위치에 해당되는 이 자리는 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의 몇 분의 몇? 2파이하고 6분의 파이 생각해봐. 12분의 1 위치.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높이의 2분의 1 위치라는 건 수평 간격으로는 주기의 12분의 1 위치가 되는 거다. 그 다음 전체 높이의 2분의 루트 2배만큼의 위치 높이로 그러면 수평으로는 요 자리죠, 요 자리. 2파이하고 4분의 파이 생각해보면 8분의 1만큼 되는 위치다. 왜냐면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 늘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 늘려놓고 찌그러진 만큼에 해당되는 위치를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으로 읽어서 쓰면
좀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이 4분의 파이 관계니까 얘는 주기의 8분의 1 위치다. 그럼 높이의 2분의 루트 3 위치라는 건 수평 간격으로 주기의 여기까지니까 6분의 1 위치다. 안 그러면 뭐 그냥 본인 힘대로 계산해서 쓰면 돼요. 근데 그래프라는 게 압축이 되든 늘어나든 이 위치도 그대로 그 비율대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기의 몇 분의 몇으로 읽으면 이게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이걸 풀고 싶은 거예요. 물론 나는 이따가 그래프 이용해서 풀 때는 그렇게 안 풀 거지만 이걸 풀고 싶을 때 만약에 이 사실을 조금 그래도 공부해둔 사람이면 지금 보니까 y는 2 사인 2분의 x 그림과 y는 1이라는 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 위치를 이제 앞부분만 할게요. 위치를 찾는다고 할 때 여기가 최대값이 2인데 높이가 1이니까 높이의 절반 위치죠. 맞아요? 높이의 절반이라고. 근데 주기가 얼마야? 파이지. 그치? 그러면 높이의 절반 위치는 주기의 12분의 1 위치가 되니까 맨 처음에 거기 위치가 12분의 파이 자리가 된다. 주기의 12분의 1 위치가 높이의 절반 위치니까. 물론 나는 그렇게 안 풀 거야. 이제 암산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요렇게 놓고 사인 그림하고 2분의 1 선을 그려서 할 거니까. 어쨌든 근데 요 두 가지를 세팅할 때 얘는 그럼 만약에 세팅이 좀 힘들다 그러면 이 기본 그림에 대한 위치 관계는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는 건 좋고 여기까지 알아두면 최대값이나 주기가 변화했을 상황에서도 위치를 그냥 판단이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연습할 때는 그냥 사인 그림과 2분의 1 위치로 나는 판단할 거다. 그려가면서 할 거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 내가 그려가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삼각 방정식 부등식은 결국 이 얘기들의 혼합체. 그래서 그림을 그려내고 이 부분 또는 요 위치 이걸 찾는 게 방정식 부등식의 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좀 어려워? 자, 이것도 그러면 캡처해두고 자,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지금 배운 아까 그 각 변환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